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마사지 테크닉 5번째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은 사실 스웨디시 테크닉 중에서 가장 힘든 테크닉입니다. 왜냐면 웬만하게 이렇게 마스터하지 않은 그 치료사가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테크닉과 그다음에 쉐이킹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바이브레이션은 스위디시 테크닉 중에 하나지만 쉐이킹 테크닉은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테크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의 그 분류가 틀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 또한 틀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쉐이킹과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점을 알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이고 또 어떤 것이 쉐이킹인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테크닉도 보면은 fine vibration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coarse vib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fine vibration은 굉장히 세미한 진동의 바이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코어스 바이브레이션은 굉장히 큰 진동의 바이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이점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태틱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그 근육 결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이는 바이브레이션은 우리가 러닝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fine vibration인데 먼저 그러니까 할 부위에다가 손을 지그시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진동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쉐이킹이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fine vibration. 이렇게 그 스킨에 우리 피부에 닿은 상태에서 아주 정말 미세한 빠르고 미세한 진동의 바이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running vibration인데 그 중에서도 running fine vibration이 되겠죠. 처음에 보셨던 영상은 static fine vibration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running fine vibrat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이제 좀 더 coarse, 즉 fine보다는 진동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static coarse vibration이고 지금은 이제 그 표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running coarse vib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피부에 주는 자극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코어스한 아주 강한 강도의 바이브레이션을 보고 계신데 만약에 이 정도 이런 강도의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마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강직이 있는 부위에 이런 코어스 바이브레이션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강직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이따가 이제 효과와 금기증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쉐이킹입니다. 이 쉐이킹은 머슬 벨리, 즉 이렇게 근육이 많은 부위를 잡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쉐이킹. 그래서 이 쉐이킹의 테크닉은 스웨디시 테크닉이 아니라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의 테크닉인데 주로 이제 하이퍼토닉 머슬, 즉 이렇게 굉장히 톤이 높은 머슬에 이게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진동,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이죠. 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테크닉과 그다음에 쉐이킹의 테크닉은 분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진동을 주는 방향도 틀리다는 거 분명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을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레이션의 효과와 그다음에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ainful area, the hyposensitive or need sensory re-education after cast removing. 자, 이것은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부분에 우리 이 바이브레이션을 적용하면 좋은데 특히 이 하이포센시티브, 즉 감각이 떨어져 있는 그죠?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위나 아니면은 그 감각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진 후에 이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캐스트, 이 기부스를 제거한 후에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을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센서리 리에듀케이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딩 이펙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컴다운 시켜주는 효과인데, 주로 이제 fine vibration이, 즉, coarse vibration보다는 이 수딩 이펙트가 훨씬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mechanically loosening the mucus in respiratory condition. 주로 이 호흡기 질환,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폐 손상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가래 같은 것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증상인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 이제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을 해서 그 폐 속에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이제 뮤커스 뭐 이런 그러니까 가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네, 효과가 있다. 근데 주로 사실은 이 respiratory condition에는 바이브레이션 테크닉도 쓰기는 하지만은 주로 쓰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타포트먼트 테크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타포트먼트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타포트먼트 테크닉은 이 호흡기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바이브레이션도 똑같이 이런 뭐 폐질환이라던가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데 이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펙트 효과가 머슬 톤을 decrease, 그러니까 근육의 톤을 떨어뜨려 준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fine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머슬 톤을 확실히 근육의 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쿼츠 바이브레이션 좀 이렇게 진동이 강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헤미플레이지아 환자분들 즉 우리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마비가 오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톤을 높이는 그런 또 역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브레이션의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local vibration are not used over uncovered or uncontiguous skin lesion.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상처가 있는 부위나 아직 그 오픈된 상처,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contagious skin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력,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런 피부 상태, 스킨 레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coarse vibration may cause a temporary increase in spastic paralysis.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강직이 있는 부위에는 coarse vibration이 오히려 이렇게 temporarily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도 이 강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요런 또 역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을 바로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 곳에 여러 가지 그 질환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바이브레이션 테크닉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숙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절대로 쉬운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브레이션과 쉐이킹이 다르다는 것. 바이브레이션은 어디에 분류가 됐다 그랬죠? 스웨디시 테크닉에 분류가 됐지만 쉐이킹은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RMT 시험 보실 때 이제 그 오스키라고 있는데 오스키 시험 중에 그러니까 스웨디시 테크닉을 이렇게 해야 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브레이션과 쉐이킹을 혼동해서 이제 사용할 경우 그건 뭐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스웨디시 테크닉이지만 쉐이킹은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탑포트먼트 스웨디시 테크닉 6번째 마지막 탑포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